여러분 안녕, 슐리예요. 여러분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앉아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는 Q&A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제가 그동안 인스타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되게 자주 받았던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질문들 위주로 하나하나씩 답변을 해가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먼저 Q&A를 시작하기 전에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 간단한 소개를 좀 먼저 해볼게요. 제 이름은 애슐리고 전 지금 홍콩에 살고 있고요. 저를 처음 만난 분이 저에게 어떤 일을 하냐고 여쭤보시면 전 되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저는 한 아이의 엄마기도 하면서 임신 8개월 차인 임산부기도 하고요. 홍콩에 있는 미국 테크 회사에서 이제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애쉬베리라는 쇼핑몰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간간히 유튜브도 하고 그리고 블로그도 적는 30대 여성이랍니다. 그럼 바로 Q&A 시작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언니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어야 그 많은 일이 가능한가요? 시간 부자인 법을 알려주세요 하고 제 시간관리법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제 지인분들한테도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애도 키우면서 육아도 하고 그리고 회사도 다니면서 쇼핑몰도 운영하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간간히 유튜브도 하고 이러니까 제 시간관리법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냐면 전 이게 처음에 어떤 일을 딱 시작했을 때 그게 되게 어려웠지, 시작하고 나면 이게 루틴이 딱 잡혀서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시간 관리라고 했던 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의 시간 가치를 알고 그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시간을 잘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모든 일을 다 제가 혼자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기가 생기고 나니까 육아도 해야 되지, 회사도 다녀야 되지, 집안일도 해야 되지, 뭐 사업도 계속 꾸려가야 되지, 이거를 그냥 혼자 다 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그만두지 않고 해나갈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 이제 연봉이랑 이런저런 걸 따져봤을 때 제 시간 가치를 좀 계산해보기 시작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산해보니까 제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반복적인 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 케이스긴 한데 홍콩은 되게 헬퍼가 저렴한 편이거든요. 한 달에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면 풀타임 내니를 고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집안일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오는 스트레스와 에너지와 시간 세이빙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에너지를 세이브하고 그 시간에 더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시간 관리를 잘하는 데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아껴서 아이랑 더 놀아주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그러실 거예요. 야, 너는 홍콩에 살고 있으니까 집안일 안 해도 되지.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한국에 살고 있었다면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는 그 가사 도우미분을 꼭 불렀을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4시간에 한 5만 원 정도? 5, 6만 원 정도면은 불러서 집안 청소를 싹 하는 그런 가사 도우미를 쓸 수가 있잖아요. 한 달에 4번 20만 원 정도 써서 제 시간을 그렇게 아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돈을 조금 쓰더라도 내가 그 시간에 더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사실 돈을 세이브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아기가 생기기 전에는 주말마다 한국에 가서 옷, 의류 건품하고 택배 보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특히 이제 코로나가 생기고 나니까 한국에 매 주말 가는 게 가능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의류 건품 같은 경우에는 의류 건품 전문소에 맡기고, 택배도 택배 전문 업체에 맡기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제 편집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나하나씩 분업을 하면서 제 시간을 되게 많이 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마음가짐과 행동의 차이를 조금 두면서부터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되게 많은 분들이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 이 말을 되게 자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다양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일주일에 5번은 꼭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제 주변의 친구들이 그래요. 야, 나는 회사만 다녀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어떻게 애 키우고 회사 다니면서 운동까지 그렇게 매일같이 하냐. 나도 운동을 너무너무 하고 싶다. 그럼 제가 그렇게 말을 해요. 앞으로 내가 2달 동안 매일매일 운동하면 2억 줄게. 하면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니까 기를 쓰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사람이 우리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우선순위가 다 다른 거구나.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언젠가부터 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항상 그래요.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뭔가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싶어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나? Just do it, Ashley. 그래서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로 실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이제 우선순위를 잘 두고
시간이 날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지배한다는 그런 마인드 시프트를 조금 바꾸기 시작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외에도 시간관리법에 대해서 제 하루 루틴을 어떻게 짜가는지 제 브이로그를 예전에 한번 만들어둔 적이 있으니까 여기 링크 걸어둘 테니까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근이 많은 직무라서 자기 개발할 시간이 없어요. 언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사실 야근을 많이 하다 보면 내 몸과 마음이 지치니까 딱 시간을 내서 자기 개발을 하기가 되게 힘들죠. 전 사실 제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집에 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TV를 거의 보지 않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제가 회사 갔다가 이제 퇴근하고 오면 그냥 누워서 TV 틀고 그렇게 잠에 드는 게 그냥 일상 루틴이었는데 자꾸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너무 시간 낭비가 심한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7시부터 9시까지 오늘부터 자기 개발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대신에 좀 틈새 시간을 잘 이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저는 항상 유산소 운동을 하거든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오디오북을 듣는다던가 아니면 출퇴근하면서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테드토크를 본다던가 저는 그렇게 틈새 시간을 이용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책을 제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아이한테도 많이 읽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책을 읽는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자기개발 시간하고 육아에 접목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물론 아이한테 책을 많이 읽어주기도 하지만 또 애기한테 리딩 타임이니까 책을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저도 책을 펴놓고 재민이도 옆에서 책을 펴놓고 좀 자주 종종 제가 책 읽을 때 재민이도 옆에 책을 읽게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 질문으로는 최근 읽은 책 중에 가장 좋았던 책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되게 다양한 책을 요새 읽었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으로 읽었었던 책이 바로 이 스몰 빅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으로도 추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요새 임신하고 배도 부르고 이러면서 몸이 너무 게을러지고 막 나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정확히 말하면 동기부여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 확 바꿔준 그런 책이에요. 다이어트를 한다던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다던가 뭐 사업을 시작한다던가 진짜 엄청난 그런 불꽃 같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동기부여가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일단 일을 시작하고 나면 생기는 게 동기부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A에서 B까지 가는 여정 중에 조금씩 그런 작은 맛있는 성공을 맛보면서 생기는 게 동기부여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던 게 제 다이어트 제가 20kg 뺐을 때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때는 체중계 올라갈 때마다 1kg씩 빠져있고 300g씩 빠져있고 이런 거 보는 그런 맛이 진짜 쏠쏠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제가 1년 동안 거의 20kg를 넘게 뺄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우리가 운동 갈 때도 막 막상 가기까지가 힘들지 실제로 가면서 막 땀 흘리면서 막 운동하는 내 모습 보면은 그래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저에게 탁 뼈 때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인상 깊게 최근에 읽었었던 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어떻게 하다 홍콩에서 저처럼 타지의 곳에서 삶의 거처를 정하게 되셨고 외롭거나 힘드신 적은 없으셨는지 혹은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좋은 팁이 있으신가요? 하고 여쭤보셨어요. 전 홍콩에는 일단 남편 따라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게 됐고요. 계속 이제 외국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외국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전 어딜 가나 적응도 잘하는 성격이었는데 처음으로 외국 생활이 정말 이렇게 외롭고 힘들 수 있구나 라는 걸 제가 홍콩 와서 되게 크게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전 이제 한국이랑 미국에 다 직장이 있었었는데 다 이제 포기하고 남편 하나 보고 이제 홍콩에 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홍콩에 왔을 때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가족도 친구도 여기 하나도 없지. 그리고 남편이 그때 직장 생활을 너무너무 바쁘게 했어요. 출장도 굉장히 잦았고 야근이 너무너무 많았던 그런 바쁜 직장에서 일을 했어서 거의 저 혼자 홍콩에 이렇게 남겨진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럼 이때를 이용해서 내가 여태까지 하고 싶었었던 일을 좀 다 해보자 해서 시작했던 게 지금의 애쉬베리 제 쇼핑몰 사업이에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맨날 집에서 남편이 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다가 저만의 일이 또 하나가 더 생긴 거잖아요. 그게 너무 챌린징하면서 바쁘기도 하고 이래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정신없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됐고 제가 홍콩에서 굉장히 외롭다고 느껴졌던 그 홍콩 타지 생활을 그래도 의미 있고 좀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일을 그렇게 시작하면서 제가 사이드로 홍콩에 이직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저는 전에 다니던 회사도 너무너무 좋았지만 집에서만 일하려니까 정말 죽겠는 거예요. 홍콩은 사실 한국 사람들이 중국말을 못하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옵션이. 그래서 제가 막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제가 정말 가고 싶은 데가 한두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군데를 정말 열심히 면접을 봐서 합격한 지금 회사에 거의 4, 5년째 다니고 있고요. 거기에서 만난 직장 동료들이랑 너무너무 친해져서 지금은 정말 가족같이 되게 편안하게 홍콩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외국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외국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직장이나 뭐 학교든 어딘가 소속돼서 마음에 잘 맞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서도 입조심, 항상 말조심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외롭고 공허한 시간을 이용해서 내가 평소에 배워보고 싶었던 일을 시작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그게 요리가 됐던 운동이 됐던 새로운 언어가 됐던 그런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거는 너무너무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일 같아요. 외국 생활하면서 외로우신 분들 새로운 일 도전해보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극복을 하시나요? 스트레스 관리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먼저 스트레스는 관리도 중요하지만 먼저 받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미국에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20kg가 확 찌게 되면서 정말 살이 너무 잘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빨리 관리해야겠다. 난 정말 평생 이제 운동을 하고 살아야겠구나. 이래서 월화수목금토일 매일같이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 하고 1시간 동안 그렇게 미친듯이 땀을 빼고 오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이 너무너무 잘 찌니까. 근데 하루는 헬스장에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운동화 끈 묶으면서 진짜 너무 가기 싫다. 제가 그때 LA에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산타모니카 해변이 되게 가까운데 오늘은 그냥 산타모니카 해변이나 쭉 걷자 해서 그냥 노래 들으면서 그 산타모니카 해변을 쭉 걸었어요. 쭉 걷는데 그날 날씨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좋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헬스장에 오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평소에 헬스장에 가면 막 미친듯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1시간 동안 그렇게 뛸 거를 그날은 그렇게 운동한다는 생각도 안 들으면서 그냥 그렇게 쭉 걸었는데 시간을 보니까 3시간이나 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산타모니카에서 말리부까지 제가 쭉 운동해서 갔거든요. 근데 그때 갔다가 와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운동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운동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시간이 없으면 20분이든 30분이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로 그날 정해서 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운동에 스트레스를 줄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을 제 인생에도 적용을 시키려고 해요. 무슨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잠깐 휴가 내서 머리 식히러 여행도 다녀오기도 하고, 잘 생각해보면 뭐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면은 이직을 고려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곰곰이 생각하면 모든 인생의 초이스는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 것 같고, 그리고 굳이 해야 되는 일이라면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당연히 받을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는 친구들이랑 매운 음식을 먹으면 그렇게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매운 음식 먹으면서 와인도 한잔하고 수다도 떨고 그러면은 확실히 기분 전환이 돼 있어요. 그래도 내가 정말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 카운셀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운셀러한테 전화를 해서 1시간씩 상담을 받고 제 마음을 후련하게 털고 오면은 그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실 세상에 비밀은 없잖아요. 카운셀러 선생님한테 털어놓으면 그 비밀이 보장된다는 게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출근하시는지 궁금해요. 하이킹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요.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도 아침마다 운동하는 걸 올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잠을 되게 조금만 자는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 저 잠 진짜 많이 자요. 7시간, 8시간씩 푹 자고 있고 대신에 좀 아침 잠이 없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요새는 임신하고 잠이 좀 많아져서 보통 6시 정도에 깨는데 임신 전에는 보통 4시, 뭐 5시 이때 깨가지고 하루를 시작을 했던 것 같고, 요새는 6시에 일어나서 하이킹을 갔다가 그 재미를 챙겨주고, 제가 또 하나 좋은 거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9시나 10시 사이에 출근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애기 챙겨주고 운동 1시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제 출근 시간 9시, 10시 정도에 딱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이거 되게 깊은 질문인 것 같아요. 뭐 사실 시간,
돈, 가족, 직업 다 중요하죠. 너무너무 다 중요한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 나인 것 같아요. 나.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사실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제가 행복하지 않은데 제가 행복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건강하고 제 멘탈 관리를 하는데 정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오기도 하고 내가 행복하고 건강해야지 행복한 가정도 이룰 수 있고 일도 잘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항상 뭐든지 저를 중심에 두고 그리고 그 이외 거를 생각하려고 한답니다. 앞으로 5년 후 목표나 계획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앞으로 5년 후에 커리어 골이 뭐냐, 목표가 있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실 없거든요. 전 한 번도 그렇게 장기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5년 전에 이렇게 홍콩에서 아이 둘의 엄마가 돼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전 5년 전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을 줄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지금 이 순간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5년 후에 내가 뭐가 돼야지 한다고 이렇게 딱 되지 않더라고요.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사이로 그냥 확 바뀌었기 때문에 좀 숏텀으로 짧은 텀을 두고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그때그때 목표를 두고 사는 편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내가 앞으로 5년 후에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1, 2년, 뭐 6개월 이렇게 짧은 텀을 두고 목표를 한번 정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안에 내가 책을 10권을 읽겠다. 이렇게 잴 수 있는 그런 목표면 더 좋아요. 그런 식으로 짧은 텀을 두고 그때그때 나를 채찍질해가면서 살면 어느 순간 어렴풋이 그래도 난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하는 제 모습이 돼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제 Q&A 잘 보셨나요? 사실 육아랑 커리어에 관해서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오늘은 라이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려고 했고 또 이외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 다른 Q&A 시리즈 한번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